주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 기자.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이제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의 그 퇴직금 50억 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2021년 4월에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재직 기간이 6년도 채 되지 않는 이제 31살의 대리에게 퇴직금 50억 원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도와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 줘야 한다고 말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을 이제 직접 언급하는 녹취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 10월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해서 고문료도 안 되지라고 말을 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면 된다 이렇게 답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아들은 회사에서 막내인데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되묻기도 했거든요. 검찰은 이런 대화들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이제 아들을 통해 김 씨에게 50억 원을 받았다면서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해서 2022년 2월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 1심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을 당시 결혼을 해서 독립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 돈이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고 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했고 네. 그래서 추가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 전 의원의 아들도 이번에 이제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 등 세 사람을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던 건데요.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을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으로 이제 꾸몄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재판부는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무죄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이제 퇴직금 50억 원은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 금품으로 볼 수가 없고 아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을 통한 50억 원 수수가 이제 연이어 무죄로 판단이 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을 해도 뇌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자거든요. 그 돈들의 성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그 검찰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가 쭉 설명을 했는데 곽 전 의원 아들이 보니까 근무기간이 6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뇌물로는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이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에 대해서 일단은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받은 주체가 아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아들이 직무 관련해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어떠한 대가성을 가지고 이러한 자금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흘러갔다라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한다라고 법원은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나 입증이 좀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뇌물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판단할 때 묵시적인 그러한 청탁도 이 대가성으로서 자금이 지급됐을 때 인정이 된 바 있고 그리고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족하다라는 대법원의 판시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원 1심 법원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양쪽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면서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 유무죄 판단을 따질 것도 아니라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일단은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것인데 이전에 이 뇌물 수수와 공여 사건으로 1심에서 2023년 2월에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항소심을 가서 다퉈야지 이거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특검 측의 검찰 측의 그러한 절차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들과 곽 전 의원을 좀 분리해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었겠는데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아들 역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 나오고 이 뇌물에 대해서 무죄 판단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 좀 아쉬움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은 이 1심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은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물론 뭐 공소시각 기각 판결이 나와서 이제 끝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더 다퉈볼 수는 있겠는데 그만큼 사실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항소심 사건으로 가서 더 많은 증거들을 현출해서 그쪽에서 다투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들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특가법 뇌물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결혼해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제시를 해주신 그 녹취라든지 사실상의 나에게 지급될 것을 아들에게 지급하라라는 곽 전 의원의 이러한 육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주력을 해서 경제적 공동체 내지는 같은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으로서 뇌물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재판부를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상의 뇌물죄가 만약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좀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아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두고 다툴 것은 같습니다. 문 기자, 그 설명을 할 때 50억 클럽 의혹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현재 수사,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6명이었는데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계 거물 인사들이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순환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뭐 이런 법원과 검찰에서 이제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들이었는데요. 검찰은 이제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1년 넘게 수사 사건을 뭉개다가 곽 전 의원을 구속을 했고 그래도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곽 전 의원은 무죄에 이어서 이번에 공소 기각이 됐고요. 박영수 전 특검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 전 특검의 혐의 중에는 이제 화천대유에 취업한 딸을 통해서 11억 원을 받은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 이때도 독립생계를 해왔다는 이유로 이제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를 받아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에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서 1억 5천만 원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준 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문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수사 재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